안녕하십니까. 가톨릭대학교 입학처에서 학생 선발을 담당하고 있는 김하는 입학사정관입니다. 2022학년도 가톨릭대학교 수시 모집 전형에 대한 안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2022학년도 모집 인원과 비율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가톨릭대학교는 올해 1961명을 모집을 하고 그중 수시에서 1316명, 67.1%를 선발을 하고 정시에서는 645명, 32.9%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네, 수시는 크게 학생부 종합, 학생부 교과, 논술 전형으로 나뉘는데요. 학생부 종합에서 866명, 학생부 교과 267명, 논술 183명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집 인원은 수시는 전년도 대비 소폭 감소하였고 정시는 전년도 대비 90명 증가를 하였습니다. 올해 그 정시 인원이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많이 늘어나진 않았고요. 저희는 수시가 조금 줄고 정시가 약간 든 정도 인원입니다. 네, 모집학과에 신설이 있었습니다. 약학과, 데이터 사이언스학과, 자유전공학과, 그리고 글로벌 미래경영학과, 세무회계금융학과 신설이 되었습니다. 네, 약학과는 우리 대학뿐만 아니라 많은 대학교가 이제 6년제 전환이 돼서 신설이 되었고요. 데이터 사이언스학과와 자유전공학과는 우리 학교에서 처음 신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나와 있는 글로벌 미래경영학과와 세무회계금융학과는 특성화고 졸 재직자 전형을 위한 학과입니다. 네, 전형의 신설도 있습니다. 고른기회 2 전형은 약학과 선발을 위한 전형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전형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네, 또 학생부 반영 교과가 바뀌었는데요. 전년도는 인문사회 국영수사, 자연과학 공학 계열은 국영수과였는데 올해는 모든 계열 국영수 사과가 다 반영이 됩니다. 네, 제출서류 추천서, 의예과가 추천서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논술고사 일정 및 유형도 변경되었는데 기존의 가톨릭대학교 수능 전에서 수능 후에 보는 걸로 변경이 되었고 인문계열 논술은 평일에 보는 걸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또한 논술 유형도 언어 논술이나 수리 논술 둘 중에 하나만 응시하면 계열별로 응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그럼 2022학년도 수시 모집 전형별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학생부 교과 전형, 지역균형 전형이라는 이름으로 모집을 하는데요. 267명 모집을 합니다. 교과 100%로 선발을 하고 고교별 추천 인원은 15명 이내입니다. 3학년 1학기까지 성적을 반영하고 학년별 가중치는 없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영수사가 전과목 석차 등급을 반영하고 진로 선택 과목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네, 등급별 배점이 표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대학의 지역균형 전형은 계열별로 수능 최저의 기준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인문사회 계열, 자연과학 공학 계열 수능 최저액은 확률과 통계를 선택했을 경우에는 2개 영역 등급합 6 이내, 탐구는 한 과목 반영이고요. 미적분 기하 선택을 했을 경우에는 2개 영역 등급합 7 이내입니다. 역시 탐구는 한 과목만 반영을 합니다. 네, 올해 신설된 약학과 같은 경우는 3개 영역 등급합 5 이내고 반드시 미적분 기하 그리고 과탐 한 과목을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예과는 4개 영역 등급합 5 이내고 한국사 4등급 이내여야 됩니다. 미적분 또는 기하 선택을 하셔야 되고 과탐은 2과목 평균, 소수점은 버림입니다. 네, 동일 분야 1, 2는 불인정합니다. 마지막으로 간호학과는 3개 영역 등급합 6 이내입니다. 미적분, 기하, 확률과 통계 중에 선택하시면 되고 탐구는 한 과목만 반영합니다. 네, 학생부 종합전형 중에서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입니다. 우리 대학의 대표적인 종합전형인데요. 430명을 모집을 하고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졸업 예정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누구든지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네, 서류 100%로 선발을 하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네, 1단계 3배수 선발을 하고 면접 30%를 1단계 70%와 합쳐서 최종 선발을 하는 전형입니다. 제출서류는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이며 면접은 제출서류 기반 면접입니다. 네, 두 번째 학생부 종합전형은 가톨릭 지도자 추천 전형입니다. 96명을 모집하고요. 지원 자격은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첫째는 가톨릭 사제 또는 현직 수도회 장상, 소속 가톨릭계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또는 교회법에서 인정하는 첫 서원자 이상의 수도자 중
소속 수도의 장성에 추천을 받은 자입니다. 인문사회 계열, 자연과 공학 계열, 의예과, 신학과에서 모집을 하고 앞서 말씀드린 전형처럼 서류 100% 수능 최종의 기준이 없고 3배수 1단계 통과자를 선발합니다. 1단계 통과자는 1단계 점수 70%와 면접 30%를 합산하여 선발합니다. 이 전형 역시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 제출 서류를 내고 추천서는 따로 없습니다. 학생의 종교, 즉 지원자의 종교는 상관이 없습니다. 가톨릭 지도자의 추천만 받으면 됩니다. 제출 서류 기반 면접을 하는데 의예과는 인적성 면접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학교장 추천 전형입니다. 75명 모집을 하고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로서 출신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입니다. 고교별 추천 인원 제한은 없으나 의예과의 경우는 고교별로 추천 인원 1명을 제한을 합니다. 선발하는 모집 단위는 약학과, 의예과, 간호학과, 신학과입니다. 서류 100%로 선발을 하고 앞선 전형과 달리 1단계 4배수를 선발합니다. 1단계 70%와 면접 30%를 합산하여 선발하고 제출 서류는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입니다. 역시 추천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면접은 제출 서류 기반 면접이고 의예과의 경우 인적성 면접을 포함합니다. 이 전형은 수능 최종의 기준이 있는 학과들이 있는데요. 약학과는 국어, 수학, 영어, 과탐 중 3개 영역 등급합 5 이내입니다. 과탐은 한 과목입니다. 의예과는 국어, 수학, 영어, 과탐 중 3개 영역 등급 4 이내, 그리고 한국사 4등급 이내입니다. 과탐은 2과목 평균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별전형입니다. 특별전형은 다양한 전형이 있습니다. 고른 기회 원투 전형, 농어촌 학생 전형, 특성화 고교 졸업자 전형, 특성화 등을 졸업한 재직자 전형, 그리고 장애인 등 대상자 전형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부분 전형이 서류 100%, 수능 최저가 없는데 약학과의 경우는 고른 기회 2 전형과 농어촌 학생 전형에서 수능 최저력 기준이 있습니다. 수능 최저력 기준은 표에서 나온 것 같이 국어, 수학, 영어, 과탐 중에서 3개 영역 등급합 7 이내입니다. 이 부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논술 전형인데요. 논술 전형은 183명을 모집합니다. 논술 70%와 교과 30%를 합산해서 선발하는 전형으로서 논술 시간은 100분입니다. 모집 단위에 따라서 논술 문항과 수능 최종의 기준이 다르고 출제 범위 또한 차이가 있습니다. 인문사회 계열과 공간 디자인 소비자학과, 의류학과, 아동학과의 경우는 언어 논술 3문항이 출제되며 수능 최종의 기준은 없습니다. 출제 범위는 공통 과목 및 일반 선택 과목입니다. 진로 선택 과목은 제외됩니다. 자연과학, 공학 계열은 수리 논술 3문항으로 출제가 되며 수능 최종의 기준은 없습니다. 간호학과의 경우도 수리 논술 3문항 출제가 되는데 수능 최종의 기준이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 3개 영역 등급합 6 이내입니다. 탐구는 한 과목만 반영을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자연과학, 공학계열, 간호학과의 경우 출제 범위가 수학, 수학 1, 수학 2에서 출제가 되고 진로 선택 과목은 제외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예과는 수리 논술 4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수능 최저력 기준은 국어, 수학, 영어, 과탐 중 3개 영역 등급합 4 이내 및 한국사 4등급 이내입니다. 과탐은 2과목 평균입니다. 출제 범위는 수학, 수학 1, 수학 2, 미적분, 확률과 통계에서 출제가 되며 진로 선택 과목은 제외됩니다. 그럼 2022학년도 가톨릭대학교의 수시 모집 일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원서 접수는 9월 10일부터 14일까지이며 접수한 학생들은 서류 제출 및 자기소개서 입력을 9월 15일까지 마무리를 하셔야 됩니다. 또한 추천 전형일 경우 추천자 명단을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건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 9월 17일까지 입력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1단계 합격자 발표는 11월 3일 발표가 되고 1단계 합격한 학생들은 면접고사를 9주 토요일, 일요일에 전형과 학과에 따라서 나눠서 응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11월 18일 목요일에 이제 수능 시험이 있고요. 논술고사가 수능이 끝난 주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에 진행이 됩니다. 토요일에는 의예과, 일요일에는 자연계, 간호학과,
월요일에는 인문계열입니다. 올해 특이하게 가톨릭대학교 논술고사는 월요일, 즉 평일에 인문계열 논술이 진행이 되니까 이 부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면접고사 의예과 간호학과 11월 27일, 12월 4일 나눠서 전형별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최초 합격자 발표는 12월 3일과 16일인데요. 전형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니까 이 부분 모집 요강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전년도의 입학 수시 모집 결과가 어땠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년도는 1883명을 모집을 했고 수시 전형에서 70.6%, 정시에서 29.4% 선발을 하였습니다. 네, 최근 3개년 경쟁률인데요. 네, 최근 3개년 경쟁률을 보시면 전년도의 소폭 감소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교과 전형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과 전형 인문사회 계열의 경우 학과별로 경쟁률 편차가 컸습니다. 네, 국문학과의 경우 3.8대 1, 굉장히 낮은 경쟁률이었고요. 국제학부는 11.3대 1, 교과 전형이지만 굉장히 높은 경쟁률이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학과별로 수능 최저 충족률이 편차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참고를 하셔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균적으로 60% 정도의 학생들이 수능 최저를 통과를 했고요. 그 수능 최저를 통과한 학생들의 경쟁률은 국문학과 같은 경우 1.8대 1 낮은 편이었고요. 네, 학과에 따라서 5점대, 2점대입니다. 가장 궁금해하시는 등급이죠. 학생부 교과 전형의 평균 등급, 최저 등급. 네, 인문계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를 통과를 한 학생들의 최종 등록자 기준의 평균은 2등급대, 3등급대 학생들이었습니다. 네, 최저의 경우는 4등급대, 5등급대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에 학령 인구 감소의 폭이 컸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교과 전형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 종합전형만 생각했던 학생들은 수능 최저 통과가 가능하다면 교과 전형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가 합격도 굉장히 많이 들고 있죠. 네. 200% 이상, 즉 모집 인원의 2바퀴 이상 추가 합격이 도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능 최저를 통과한 학생들의 경쟁률은 1점대 수렴합니다. 이 표에서는 보여지지 않았지만 특정 학과의 경우는 수능 최저만 통과하면 다 합격했던 학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충원율과 최저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학생부 교과 전형 자연공학 계열의 경쟁률과 수능 최저 충족률, 수능 최저 통과 경쟁률입니다. 네, 역시나 학과별로 경쟁률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수능 최저 충족률은 평균적으로 60% 정도 됩니다. 네, 수능 최저를 통과한 학생들의 경쟁률은 낮은 데는 1점대에서 6점대, 7점대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인문계와 마찬가지로 추가 합격이 굉장히 많이 도는데요. 의생명과학과 같은 경우는 360%, 즉 모집 정원의 3.6배가 추가 합격이 됐습니다. 네, 이처럼 교과 전형은 추가 합격이 많이 도는 전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초 경쟁률이 높다고 해서 많은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네, 우리 대학에서 공개하는 평균 등급, 최저 등급을 잘 보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부 교과 전형 자연공학 계열도 수능 최저를 통과한 학생들이 추가 합격까지 갔을 경우에 실질 경쟁률은 1점대 경쟁률입니다. 네, 학과에 따라서 수능 최저만 통과하면 다 합격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 결과 및 최근 3개년의 교과 전형 결과를 잘 참고하셔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대학교의 입시 결과는 입학처 홈페이지에 모두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이 성적 분포인데요. 교과 전형이지만 종합 전형처럼 굉장히 넓게 합격자 분포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다 보니까 수능 최저를 통과 못한 학생들이 또 떨어진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네, 올해도 비슷할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수능 최저가 통과가 가능하다면 교과 전형에도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대학의 대표 종합 전형인 잠재능력우수자 전형입니다. 네, 잠재능력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학과마다 편차가 굉장히 큰데요. 낮은 데는 3점대, 회계학과 3점대부터 높은 데는 국사학과의 경우 22점대 1, 굉장히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네, 면접 결시율 보통 한 20%, 15% 정도 되고요. 충원율, 즉 추가 합격 비율은
100% 내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면접을 응시한 학생들의 합격률은 70% 이상, 많게는 100%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배수 면접일 경우에는 면접 응시자의 합격률이 33.3%가 나오는데 면접 결시자와 추가 합격까지 계산했을 경우에 면접 응시자 합격률이 100%라는 것은 면접만 보러 오면 다 합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전년도 자료이기 때문에 올해는 변화된 점을 고려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학생들의 내신입니다. 1단계 합격자의 교과 등급, 최고, 평균, 최저, 그리고 최종 등록자의 최고, 평균, 최저 등급입니다. 평균적으로는 인문사회계열 같은 경우는 3, 4등급대 학생들이 많이 합격을 했고요. 최저 등급 같은 경우는 5등급, 6등급대 학생들도 합격을 했습니다. 이 자료를 보고 많은 질문을 하시는데 혹시 저 최저에 나온 학생들이 전부 특목고 자사고 학생 아니냐라는 질문을 하시는데 우리 대학 같은 경우는 고교 유형별로 합격생 분포를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입학처 홈페이지 가시면 입시 결과 자료집이 있는데요. 거기에 나온 자료를 토대로 보면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은 10% 정도만 합격을 하고 있고 90%에 가까운 일반고 학생들이 합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공학 계열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과에 따른 경쟁률 편차가 굉장히 크고요. 면접 결시율 역시나 평균적으로 10% 이상 되고 있습니다. 추가 합격도 많이 도는 편이죠. 면접 결시율과 충원율을 고려했을 때 면접 응시자의 합격률은 역시나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전년도의 경우 수학과 100%, 인공지능학과 100%, 즉 면접만 보면 전원 다 합격을 했던 사례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이제 면접에 대한 부담이 많은데요. 이 부분을 잘 보시면 면접만 보러 가면 그래도 합격할 확률이 높구나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부담을 갖지 말고 편하게 면접을 보러 왔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의 실력을 다 드러내기 위해서는 마음 편하게 면접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토대로 편한 마음으로 면접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전형 학생 잠재 능력 우수자전형의 자연공학 계열 내신 분포도인데요. 최종적으로 합격한 학생의 평균 등급을 보면 3등급대, 4등급대 학생들이 있고요. 최저도 5등급대, 6등급대, 7등급대 학생들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 정도의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이 있다는 것을 유의해 주시고 대부분은 일반고 학생들이기 때문에 일반고 학생들은 너무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부분이 1단계 통과한 학생들의 전체 내신 분포도인데요. 가톨릭 대학교는 학업 역량의 비중이 종합전형에서 좀 낮은 편이므로 내신의 등급만 갖고 합격이 좌우되는 종합전형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신 등급이 좀 낮다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에서 뛰어난 점을 보여준다면 낮은 내신으로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톨릭 지도자 추천 전형입니다. 가톨릭 지도자 추천 전형은 경쟁률이 평균적으로 5점대 경쟁률입니다. 면접 결시 인원은 좀 적었고요. 추가 합격도 많이 돌지 않았습니다. 앞선 전형과의 차이점이라면 차이점일 수가 있죠. 면접 응시자의 합격률도 50% 내외로 보여집니다. 다만 영어 영문학부 같은 경우는 100%, 즉 면접을 보는 학생들이 다 합격했던 상황입니다. 궁금해하시는 내신 등급인데요. 최종 등록자 평균 3등급대, 4등급대 다양하게 분포가 되고 있고 역시나 최저로 들어온 학생들은 5등급, 6등급대 학생들도 합격한 사례가 있습니다. 가톨릭 지도자 추천 전형 자연공학 계열입니다. 자연공학 계열의 경우 경쟁률이 매우 높게 나타난 학과도 있고 낮은 학과들도 있었습니다. 역시나 면접 결시 인원은 적었고 충원율이 적은 편이었습니다. 면접 응시자 합격률도 50% 내외로 보여집니다. 최종 등록자의 교과 등급 평균적으로 3, 4등급 학생들 많이 합격을 했고요. 최저로는 5등급, 6등급 대 학생들도 합격한 사례가 있습니다. 가톨릭 지도자 추천 전형의 1단계 통과자의 성적 분포도입니다. 굉장히 넓게 퍼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 부분 잘 참고하셔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전년도 학교정 추천 전형입니다. 학교정 추천 전형은 전년도의 경우 인공지능학과, 의예과, 간호학과만 선발을 했습니다. 네, 경쟁률은 인공지능학과는 3.5대 1, 의예과는 10.2대 1, 간호학과는 20대 1이었습니다. 네, 면접 결시율은 표에 나타난 것처럼 학과별로 좀 차이가 있었고요. 추가 합격과 면접 응시 합격률을 고려했을 때 60%대 면접 응시 합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합격한 학생들의 교과 등급은 인공지능학과는 3.77, 최저는 5.85, 그리고 의예과는 1.16 평균, 그리고 최저는 2.03. 간호학과의 경우는 1.997 평균 등급이었고요. 최저는 2.42였습니다. 네, 고른기회 전형의 인문사회 계열입니다. 고른기회 전형은 면접을 보지 않는 전형이고 서류 100 전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자의 합격률을 저희가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네, 표면적으로는 경쟁률은 원서를 접수했을 때 보이는 경쟁률이고 지원자의 합격률은 추가 합격을 고려했을 때의 지표입니다. 즉 원서를 내기만 하면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어떻게 되는가를 저희가 추가 합격까지 고려해서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네, 낮은 데는 7%, 사회복지학과가 굉장히 합격률이 낮은 편이었고요. 밑에 보시면 경제학과나 행정학과 같은 경우는 네, 표면 경쟁률이 5대1, 6대1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합격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원자의 합격률은 50%를 넘고 있습니다. 네, 자연계도 비슷한 상황인데요. 네, 표면 경쟁률이 높다 하더라도 추가 합격이 많이 도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질 합격률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원서 접수할 때 이 부분도 참고해서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고른기회 전형 인문사회 계열 평균 4등급대 학생들이 많이 합격을 했고요. 최저는 5등급대, 6등급대 학생들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고른기회 전형 자연공학 계열도 평균 3등급대, 4등급대 학생들 합격하고 있고 최저로는 5등급, 6등급대 학생들도 합격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농어촌 학생 전형입니다. 농어촌 학생 전형도 면접이 없이 서류 100%로 선발이 되는 전형이고 표에 나와 있는 인문사회 계열도 보시면 학과에 따라 경쟁률 편차가 크지만 추가 합격이 굉장히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원했을 때 합격률이 높은 편입니다. 전년도 국어국문학과 같은 경우는 지원한 학생들이 모두 합격을 했고요. 심지어 저희가 2명을 선발하지 못했습니다. 경영학과도 1명을 선발하지 못했습니다. 네, 자연공학, 농어촌 학생 전형 역시나 추가 합격이 많이 도는 전형이고요. 면접이 없기 때문에 지원했을 때 합격률이 학과에 따라서 굉장히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 부분도 잘 참고하셔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학생 전형의 인문사회 계열 평균 내신 등급은 3등급대, 4등급대 다양하게 합격자가 나오고 있고요. 최저 등급도 4등급대, 5등급대, 심지어 6등급대 굉장히 다양하게 합격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연공학 계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공학 계열도 평균 3등급대, 4등급대 학생들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최저는 4등급대, 5등급대 합격자가 있습니다. 네, 특성화고교 졸업자 전형입니다. 특성화고교 졸업자 전형은 경쟁률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네, 모집 인원이 적다 보니까 경쟁률이 좀 높게 나오는데요. 역시나 추가 합격이 있기 때문에 지원자의 합격률은 오른쪽에 나와 있는 표와 같습니다. 네, 평균적으로 1, 2등급대 학생들이 많이 합격을 하고요. 최저는 2등급, 3등급, 4등급대 학생들도 합격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논술 전형입니다. 논술 전형은 경쟁률이 모든 전형 중에서 가장 높은 전형이고 결시율이 높지 않았습니다. 네, 전년도에는 수능 전에 논술을 응시했기 때문에 결시율이 낮은데 올해는 수능 후에 논술을 보게 되므로 논술 결시율이 높아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수능 최저가 있는 경우에는 수능 최저에 미달하는 인원도 있기 때문에 실제 경쟁률은 이거보다 더 떨어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연공학 계열도 마찬가지로 논술 결시율이 전년도에는 수능 전에 봤기 때문에 높지 않은데 올해는 수능 뒤에 논술이 진행되므로 논술 결시율이 높아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 경쟁률이 더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논술의 경우 논술 70%와 교과 30% 반영이 됩니다.
평균적으로 4, 5등급 대 학생들이 많이 합격을 하고 있고요. 최저로는 5등급, 6등급 대 학생들도 논술 전형에서 합격을 하고 있습니다. 논술 전형의 특징은 앞선 학생부 전형과 달리 추가 합격이 많이 돌지 않는 걸로 표에서 확인이 되어집니다. 네, 자연공학 계열도 마찬가지로 평균적으로 4등급, 5등급 대 학생들이 많이 합격을 하고요. 최저도 5등급, 6등급 대 학생들이 합격을 했습니다. 네, 의예과의 경우는 높은 편이죠. 네, 이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올해도 좋은 결과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가톨릭대학교의 2022학년도 전형과 전년도 입시 결과를 설명드렸습니다. 더 궁금한 점은 입학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거나 나와 있는 입학처 번호를 통해서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가톨릭대학교는 재학생들이 입시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나온 페이지 오른쪽을 보시면 카카오톡 채널, 나라가대 또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을 통해서 가톨릭대학교에 합격한 재학생들이 직접 상담을 해주고 있으니까 궁금한 점이 있는 학생들은 입학처나 또는 오른쪽에 나와 있는 재학생들, 나라가대 입시 멘토링단을 통해서 상담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방송을 본 모든 학생들이 원하는 결과를 다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가톨릭대학교 입학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